안녕하세요. 소액으로 부자되는 똑똑한 재테크 부자병법 재개발 임장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 것 같나요? 높다른 아파트들 막 올라가 있는데요. 이곳은 신림동에 있는 시스테이트 뉴포레 아파트 입주 현장이고요. 이름만 강남 아파트였던 낡은 아파트와 그 주변의 낡은 빌라들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로 이제 개발을 시켰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정말 많은 선입견에 휩싸였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개발 안 된다, 개발해봤자 의미도 없다, 이런 선입견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앞에 신안산소 공사하고 있고 각종 개발 호재가 몰리면서 현재 이 아파트 30평대 시세가 15억에서 17억대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부자병법에서 이곳보다 100배는 더 크게 변화할 곳을 찾아냈습니다. 다만 100배 더 큰 선입견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임장 지역은 정말 역대급 막강한 상대인데요.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입견을 버리면 재개발 소액투자 끝판왕이 보인다. 일명 대림동 클라스입니다. 대림동 큰일 났다가 아니라 클라스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선입견 지역 중 최고봉인 영등포구 대림동.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단 한 번도 쳐다본 적 없는 영등포구 대림동. 사실 대림동은 제가 한 7년 전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유심히 관찰했던 곳인데 드디어 오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등포구 대림동은 미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부동산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아니면 선입견의 그 미래 가치가 가려져 있는 저평가 상태인지, 뭐 중국 상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절대로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인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선입견 도장 깨러 가보시죠. 가시죠. 내가 한 7년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많은 정황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늘 영상 통해서 엄청나게 보여드릴 거예요. 천천히라 써 있잖아요. 이 동네가 변화가 너무 더뎠어. 저거 빠르게로 바뀔 것 같아, 나중에. 야, 이거 인기 많겠다. 일자리에다가 신안산선 내년도에 뚫리고, 저 앞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있고, 신안산선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가볼 이 대림동이 영등포구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되게 묘한 게, 옛날에 거기가 동작구였어. 지금도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에 구로구 다 몰려 있는 거야. 거기에 딱 이 오늘 타겟 자리가 있거든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저기 대림역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림동 역사를 간단히 보면은 1960년대에는 여기가 도림천이 맨날 범람하는 논밭지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군부대의 공장에 말 그대로 그냥 변두리였죠. 근데 이렇게 여기 지금 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1970년대 들어서 이게 개발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거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림동에 중국인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중국 동포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역사는 사실 되게 짧아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 본격화됐냐면은 이쪽에 이제 가리봉동 개발하면서 여기로 이제 대거 이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문화에 대한 그 역사는 되게 짧은 거예요. 20년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대림동은 영등포구고요. 1동, 2동, 3동으로 나뉘어요. 대림 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좀 있어서 그나마 대림동에서 좀 쾌적하다? 대림 3동은 이제 가는 대림역에서 위쪽으로 신도림역 사이, 거기가 대림 3동이고, 오늘의 주인공은 대림 2동. 근데 대림 2동은 1동과 3동과 좀 달리 반전지역이야. 반전지역. 입지나 위치적으로는 대림 1, 2, 3동 중에 가장 좋은데 가장 열악하고 발전 계획도 없고 방치되어 있다. 이게 이제 대림 2동의 모습이고요. 여기로 쭉 가면 이제 대림역 나옵니다. 이렇게 이따 와볼 건데, 그 내부가 이런 상태고요. 참 이 자리에 걸맞지 않는 너무 아까운 땅들이에요. 다 왔어요 이제. 여기는 2호선 대림역, 저쪽에 7호선 대림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날 요 시간대에도 많다. 여기다. 제일 유명한 출입구 12번 출구. 네, 여러분, 2호선,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왔고요. 제일 유명한 12번 출구 앞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대림동을 부동산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정밀 분석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이 대림동 교통이 진짜 야무지거든요. 일단 2호선을 타면 강남역까지 20분대면 가요. 그리고 서울시청도 20분대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7호선을 타면 논현동과 청담동도 20분대면 주파합니다. 그리고 G밸리의 핵심인 가산 디지털 단지 두 정거장, 구로 디지털 단지 한 정거장이니까요. 모두 다 5분 이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년도에 개통될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림 삼거리 쪽에 내년도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게 개통이 되면 여의도를 10분대에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산, 시흥, 광명 쪽에서 이곳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저쪽 여의도 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안산선 개통 시에는 지금보다 이동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거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GTX입니다. 자, GTX B노선의 경우에는 이 대림역에서 신도림역이 한 정거장이고요. 그 신도림에서 GTX를 이용하면은 여의도가 또 한 정거장, 또 용산역이 그 다음 정거장이니까 엄청 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GTX D도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GTX D가 인천공항, 김포 장기 쪽에서 시작해서 이 근처를 지나서 강남역과 삼성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대림에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신림역으로 접근하면은 GTX D도 양쪽 방향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동의 교통 여건이 어떻습니까? 강남, 여의도, 도심, 2040 서울 플랜에서 말한 3도심 지역을 이 대림동에서 10분에서 2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리고 서울 플랜에서 말하는 3도심 외에 7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 광역 중심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대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특급 교통지역인 대림동을 서울시는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죠. 자, 12번 출구 나와서 이렇게 상권길을 걷고 있어요. 상점들이 쫙 있고, 네,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고, 정육점에 양꼬치는 당연히 있고, 탕후루, 탕후루. 저기 요새 유행이더라고. 몸에 안 좋은데. 탕후루. 뭐 많이 있습니다, 상점들이. 참고로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걷고 있는 요 12번 출구 바로 앞쪽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지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부동산 투자와 미래 가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 맞춰볼까요? 야, 이거 상가 이렇게 많은데 개발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뭐 중국 상점들이 많은데 개발 안 될 거야. 맞나요? 아무튼 뭐 지금부터 선입견을 하나씩 한 코프씩 벗겨드릴게요. 자, 여기서 시작인데 저희 부자병법에서는 지금 이 상권 길을 따라서 우리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걸으니까 서측부 이쪽 편을 대림 이동 관심 블록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그 대림 중앙시장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그쪽은 뺐어요. 거기는 관심 블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상권 따라서 이쪽 편만 도림천 방향으로만 관심 블록으로 설정한 것이고요. 이쪽 편의 대림이동 관심 블록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봤어요. 첫 번째가 이 길이에요. 이 길에 붙어 있는 이 부동산들, 이거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재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안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자병법에서 이곳이 하도 중국 분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남의 말 잘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 붙은 이 부동산들 전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 뒤편의 주택가들 전체 등기부와 대장을 발급받아서 봤습니다. 보니 놀랍게도 지금 이 상권길에 붙은 부동산들이 우리 관심 블록에 22개 부동산이 있는데 단 하나만 중국인 소유이더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사실 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다 반대할 것이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 상권에 붙어있는 이 부동산들 중에 중국인 소유가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뒤편도 마찬가지인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적어요. 한 비율로 따지자면은 6%대, 94%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이죠. 또 언론에는 그렇게 중국인이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발급받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지금 소유자와 이곳에 실제 거주하는 분과의 어떤 괴리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많이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갖고 계신 그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도 되게 재미난 게 이런 건물을 갖고 있는 빈도 되게 낮고요. 거의 빌라, 그리고 저쪽 가운데 아파트 하나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그러니까 작은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봐봐요. 이 상권에서 제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내부 주택가인데요. 아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 요 건물 하나 뒤로 돌린 거예요. 이거 안의 모습이에요. 엄청 낡았고요. 엄청 조용하고 뭐가 단절이 된, 대부분 다 낡은 단독들. 빌라도 많지 않아요. 아까 그 이쪽 길가변의 상권 지역을 그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지만은 포함시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단지의 형태가 나오겠지. 그렇게 봐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이 대림 이동 관심 블록에 전체 부동산에 다 등기부등본 띄어서 보니까 전체 건물 중에 단독주택이 82%, 공동주택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
압도적으로 여기는 단독주택이 많다. 만약에 진행된다면 사업성은 확보가 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후도도 검토해봤어요. 모아타운 기준으로는 뭐 거의 90% 육박하고 신통 기준에서는 한 75% 이상 나오니까 이 동네는 이미 수년 전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노후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 진행한다면 모아타운 할 이유는 없겠지. 신통 갈 거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반지하가 정말 많아요. 거의 다 반지하를 끼고 있는 집들이 태반인데 이 지역의 개발 근거를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바로 반지하입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죠. 그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을 다 없애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이 반지하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을 돕기 위해서 재개발 지정 요건에 반지하 주택의 밀집도 그리고 침수 위험도를 요건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재개발을 독려해야 된다라고 그 레포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지하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재개발 추진에 근거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도에 대림이동 부분을 봤어요. 반지하 주택 밀집도가 아주 높고 또 분포도 많은데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침수 위험도도 되게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검토하시든 간에. 근데 추진과 발표는 별개인데 만약에 발표가 나잖아. 추진은 뭐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나는 발표 난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게 그게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니까 한참 남았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 대림이동 재개발 희망하시는 소유자분들하고 영등포구청이 설명회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노후도도 높고 했던 곳이 이제서야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의 생각은 아유 여긴 상권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이토록 열망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이 지역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 아니면 아예 1도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주변에 재개발 추진 사례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강남은 재건축, 마포는 재개발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 보통 주변에 사례가 생기고 그 사례를 통해서 또 수익도 나고 도시가 바뀌고 개선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법인데 여기는 아예 그런 재개발 선도 사례 자체가 없었다. 한두 건 있었어요. 근데 핵심 자리도 아니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새해부터 서울시에서 이 옆 동네 대림 1동이라고 있습니다. 대림 1동의 노후주택가를 신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하면서 대림 1구역이라는 신속통합 기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노후도가 높고 또 반지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하겠다. 자, 그런데 이 대림 2동은 오히려 더 노후도도 높고 더 반지하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심지어 침수 위험도도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입지는 뭐 당연히 더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림 1구역 외에도 이 대림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림역 서측편 노후주택가는 도심 복합사업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건너편 남측부에는 지주택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대림역 북측 대림 3동이 있습니다. 그쪽 노후주택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서 용적률 500%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신동아 아파트와 그 주변 빌라들을 합쳐서 개발하겠다고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고요. 또 그 바로 위쪽에는 대림 3동 모아타운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림역 동측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림 1동, 대림 1구역, 신통구역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5곳의 지주택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역 10번 출구에 남부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도로사업소가 금천구 시흥동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이미 신청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하고 나면은 그 부지는 이제 복합 문화시설 뭐 청사 이런 걸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은 민원, 그 다음에 뭐 노조와의 어떤 이런 마찰. 하지만 뭐 서울시랑 영등포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개발된다. 자, 이렇게 대림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이 변하려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림 이동은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방치될까요? 그게 정말 생산적인 도시
도시 계획이겠습니까?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동네를 오랫동안 지켜본 저로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 대림 이동을 시기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블록 내에는 빌라와 이런 단독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파트 한 100세대급의 작은 단지가 하나 있어요. 이 예상 구역을 우리가 이제 설정함에 있어서 아까 그 상권기를 포함시킬 거냐 제척을 시킬 거냐 이 경우의 수가 있었고, 이 아파트도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포함을 시킬 거냐 제척을 시킬 거냐. 근데 사실 포함시키는 게 구역 모양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된다면 이 아파트도 함께 구역에 편입시켜서 시도하지 않을까, 경우의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뭐 이렇게 편입하면은 조합원 수 늘고 사업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아니에요. 여기는 원체 단독주택 분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 편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자병법에서 이 대림 이동 관심블록에 전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제가 한번 면밀한 분석 도와드릴게요. 대림 이동 관심블록 전체 등기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조합원 연번은 총 702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 소유자 인원수는 공유자 포함해서 821명, 총 건물의 동수는 276동이고요. 용도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중국인 소유 현황도 분석해 봤습니다. 대림 이동 관심블록에서 중국인 소유 현황은 44채, 총 702채, 따라서 6.2%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 동네는요, 중국인 소유보다도 고령자 되신 분들의 소유자 현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80대, 70대, 60대 소유자, 즉 60대 이상 소유자가 441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리고 이쪽 동네가 빌라 분포도 많지는 않은데요, 무슨 빌라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름은 빌라예요. 근데 서류를 띄워보니 다중주택이 많더라고요. 다중주택은 다세대 빌라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리지널 빌라가 분포가 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름은 다 빌라예요. 근데 빌라가 아니라 다중주택은 원칙적으로 이쪽은 하나예요. 아, 이게 그 침수 방지 그거예요. 침수 방지. 근데 아무튼 이제 전체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거예요. 이름은 막 다 빌라인데 뭐야, 다중주택이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동네 다니시면서 아파트는 쉽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지역을 분석해야 되는 일이 어려운데 물건의 개별성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전문가 도움을 얻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물론 전문가 잘 골라야지. 이런 게 다 빌라처럼 생겼지만 다 다중주택들이에요.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야. 우리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처럼 몇 호 소유권을 나눌 수가 없는. 아무튼 이쪽 동네는 빌라 자체가 귀해요. 다 단독인데 어느 정도로 이 동네에 지금 우리 대림 이동 관심블록에 빌라 공급이 없었냐면은 2004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관심블록에 빌라가 딱 3동 지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한 동, 2012년도에 또 한 동,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한 동이에요. 그 2012년도에 지어진 한 동이 이겁니다. 거의 못 지었어요. 빌라를 너무너무 못 지어놨어요. 공급이 아예 없는 곳, 20년 동안 3동 지은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관심 지역에서 찾아낸 물건은 23년도에 지어진 그 한 동이 오늘의 관심 매물입니다. 일단은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면서 추천드릴 만한 물건도 없었거니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 또 운 좋게 확보가 됐네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부자병법 임장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지상철도의 2호선, 여러 차례 이 지상철도의 지하화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왔는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1월 9일에 이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상철도를 지하로 묻자, 이 부분은 서울시 구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은 저쪽 편에 신도림역부터 해서 대림,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다음에 저쪽에 신대방, 그리고 신림역 가기 직전까지가 지상 구간인데 이것을 다 이제 지하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도 있어요. 이 도심철도의 지하화 사업은 말입니다. 일단은 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목표는 단순해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도시가 단절돼 있다, 교류가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소음에 분진에, 그리고 워낙에 이 시설물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모든 지자체에 지금 이제 중요한 혁명이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과 통합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도 어떤 추진의 명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상에 뭐가 다니고 있다 하면 부자병법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 지상철도 지하와 관련된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 지하 사업과 더불어서 그 인근의 주변 지역의 개발을 연계시켜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힌트는 이런 지하화 사업이 예정된 그 주변에서 노후된 지역이 있다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무튼 이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바로 붙어있는,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대림이동. 저는 주목할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2호선 철길 바로 밑에 도림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이슈도 또 큰 이슈가 있어요. 오 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바로 발표했던 지천 르네상스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름을 바꿨죠. 서울형 수변 감성 도시 사업입니다. 그 계획에서 서울시가 언급한 건 4가지예요. 첫째, 수변 개발은 필수이다. 둘째, 거점 개발 사업이다. 셋째, 복합 용도로 개발해라. 넷째, 주변 노후 주거지 재생을 수반하라입니다. 2호선 철길을 지하화시키고 그 밑에 도림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림이동, 이거는 뭐 관심 가질 만한 근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변이라는 단어가 총 152회 나오는데요. 그 계획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수변 공간의 잠재력을 발굴해서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라. 수변 개발 추진 시 주변 정비 사업 및 개발 사업과 연계하라.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를 수변 공간으로 볼 것이냐에 있어서 또 서울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수변 끝자락으로부터 500m까지를 수변 공간이다 라고 서울연구원에서 정해놨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림편에 붙어있는 대림 이동은 반경 몇 미터냐? 200m가 넘지 않습니다. 170m에서 180m 이내에 지금 다 포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근거예요. 자, 잠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호선 지상철도를 지하화시키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붙어있는 곳, 또 하천 도림천의 복개 정비에 붙어있는 곳, 2호선 7호선 대림역에, 인근의 GTX의 신안산선에, 주변에 이 반경의 많은 노후주택가들은 지금 뭐 모아타운에 신통에 역세권 개발에 난립니다. 대림 이동 빼고 말이죠. 정말 이 대림 이동만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역들이 사실 서울 시내에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지역의 선입견에 가려서 이 지역의 본질적인 미래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선입견이 금방 사라질 거다, 빠른 개발을 할 거다, 이런 거를 강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접근을 해볼 만한 분이시라면 이만한 자리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데요. 다수가 이건 안 돼 라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손가락질할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바뀌고 오히려 선호하는 지역이 된다면 지금의 이 1억 원도 안 되는 초소의 투자금이 얼마나 크게 불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오르려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상승폭은 변화의 폭과 비례하잖아요. 근데 많이 변하려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어야 돼요. 이 동네예요. 이 동네 대림이동. 네, 여러분 관심 물건 최상층 테라스 있는 세대에 나와봤어요. 전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쪽이 이제 대림역이죠. 대림역.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2호선이 지나가는 거고 도림천도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이쪽 편은 이제 대림에서 가까운 쥐벨리 구로 디지털 단지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긴 대림 2동, 그리고 요쪽이 이제 대림 1동, 대림 3동 이렇게 이제 전경 볼 수 있는데요. 좋네요. 확실히 뭐 테라스 있는 세대가 여기는 혼자 바베큐 하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다요. 아무튼 이 지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신축 매물, 유일한 신축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는 나거든요. 하지만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5층의 특수한 세대 2세대를 제외하고서는 매매 가격은 2억대 중반에서 2억대 후반입니다. 3억이 넘지 않고요. 전세 예상 가격은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1억대 후반에서 2억 사이 정도를 책정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금액은 대출 없이 한 9천에서 1억 이하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대림 2동에는 없고 이제 대림 1동 쪽에 신축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통구역 말고 말입니다. 보통 투룸빌라가 한 3억 6천에서 3억 8천, 3억 9천 5백만 원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림 2동의 유일한 신축 2억대 중후반이라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도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만 만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매물의 상세 면적, 상세 금액 좀 더 구체적인 물건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의는 02-888-8885 또는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물건 정보 요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기입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테라스 있는 집 확실히 좋다. 지금 저쪽에서 지금 지하철 2호선 나오면서 이쪽 따라서 이제 2호선이 쭉 이어지는 거죠. 구로 디지털, 신대방, 신림까지 이어지고 저 지하철이 다니는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로 묶겠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도림천은 이제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것이고 대림역은 2호선 외에서 7호선 따라서 강남 가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저쪽 편에 신안선선 들어오죠. 그리고 GTX는 신도림 가면 바로 탈 수 있죠. 여의도 용산 바로 가버리죠. GTX D도 타기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다 아파트 쪽으로 이제 둘러싸져 있고 저쪽 편 가면 신기한 뉴타운 쪽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만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거예요. 쥐벨리도 바로 옆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가 7년 전부터 관심 가졌던 그 모습 지금 그대로인 상태인데 향후에 때를 맞출 수는 없죠.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정말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많아요. 청량리도 옛날에 막 그 청자 빼고 양리 맨날 놀리고 그랬어. 근데 지금 청량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거기 노숙자 많잖아. 못 사는 사람 모여 살잖아. 이런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지 이게 지금. 그 왜 그런 이미지가 아니게 된 겁니까? 청량리의 선입견이 벗겨진 거지. 왜 벗겨졌죠? 재개발. 결국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되기만 해봐라, 야. 특급 자리인데. 이 교통 여건에, 이 좋은 자리에. 호재 얼마나 많아요. 이 동네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저기는 이편한, 여기는 아크로 와이지. 여러분 이렇게 내부 좀 봤고요. 이 동네에 또 유명한, 우리 뭐 예상 그 관심 블록 밖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이에요. 대림 중앙시장. 이쪽 편이 우리 관심 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밖의 구역인데 여기는 대단한 시장이지 이게. 이거 뭘까? 이건 얼마예요? 얘는 뭐예요? 네? 그래요? 뭐 먹을래? 여기 호떡도 있다. 네. 5,000원이 4개예요. 1,000원이 4개예요? 5,000원이 4개. 5,000원이 4개. 하나 1,000원이 넘네요? 1,500원이 하나. 네. 뭐 먹을래? 저거요? 다 달라. 그러면 이거랑 이거 2개요. 이거 몇 개예요? 아까 4개, 4개, 4개. 그럼 이거는 뭐지? 비둘기 알아요? 청란. 어떻게 알아? 이거 부화되기 직전 아니야? 이거 열면은 인사할걸? 하이. 여기 아직도 현금거래가 시장이니까 통용화되어 있구나.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하나씩 드시고. 잠깐만. 유튜브에서 봤었어. 한양 없어. 응? 무슨 맛이에요? 바나나 맛. 바나나? 바나나 향 같은 게 나는 거 같아. 바나나 향이 난다. 좋아. 내 스타일인데? 근데 이거 있지 않을까요? 맛있는데? 맛있어. 나 이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게 중앙시장은. 근데 나는 여기도 언젠가는 된다고 봐. 우리 저쪽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 우리는 참 이상한 게 2호선 지하와 맨날 다니지. 이태원도 가서 시장 맨날 가지. 하천변, 제기동. 이게 공식이 있어. 개발해야 되는 곳들에 공식이 있다고.
아니 근데 저는 응. 이 월병 사 먹고 뒤로서 지금 선입견이 좀 깨졌어요. 왜? 할만한 것 같았어. 여기를 직접 들어오니까. 이 정도 괜찮은데? 중앙시장에서 월병도 하나 사 먹고 했는데 맛있고 친절하세요. 그래서 여기 사람 사는 건 맞고요. 나는 뭔가 선입견이 되게 무서운 게, 아니 어느 지역에 우리가 투자할 때 장기 투자를 안 합니까? 다 장기 투자 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사람 살고 도시 여건 등등. 맛있어요. 이 중앙시장도 총 거리는 짧아요. 엄청 큰 시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이 지나는 게 끝이에요? 응. 그치요? 300m? 아니지, 300m도 안 되지. 진짜 큰 시장은 어디냐면 경동시장인 건데, 경동시장 봐라. 이제 거기 평양리 개발하면서 거기 안 건드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상권, 뭐 시장 이런 거 막 놀라는데 할 건 다 해요. 다만 때가 있는 법이지 다. 여기는 유독 오래 기다렸잖아, 모든 것들이 있어서. 여기 똑같아. 여기 지금 상권 있잖아요. 뭐 위든 아래든 들어가면 우리 아까 대림 이동 관심블록처럼 그냥 조용한 주택가예요. 상권에 띠만 약간 둘러져 있는 거지. 여기가 내가 그 영등포 자료 보니까 영등포 전체에서 인구 密도 최고야. 정말 사람 많아요. 와, 여기 진짜 많이 사는 거야. 여기는 그 대동초등학교 쪽이에요. 이 대림동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첫째는 다문화, 두 번째는 고등학교가 없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이라는 제도 있죠. 그리고 오 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어떤 글로벌 대도시를 가겠다라는 것들이 서울은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등학교가 없고 뭐 교육이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 생각 드린다면 이거예요. 저는 어떤 지역의 교육 여건과 그 지역의 재개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마포 한번 볼까요? 마포가 왜 이렇게 좋은 교육 여건으로 발돋움하게 됐냐? 재개발 때문이에요. 왜냐면 재개발은 단순하게 이렇게 낡은 건물 다 부셔, 뭐 아파트 올려, 이런 관점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재개발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인적 구성을 바꿔요. 그러면 인적 구성이 바뀌면 교육에 대한 수준이나 갈망도 바뀌어요. 결국 이 동네의 교육이 아쉬운 부분은 재개발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주변에 없잖아요. 이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주민들께서 오래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고, 최근에 또 구청과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을 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이게 제가 그냥 느낀 건데, 이 교육 여건과 도시 개발이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네. 국가대표 많이 나온 곳이잖아요. 여기가 대동초등학교 축구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백승호랑 이승우랑 여기 출신입니다. 네. 유명해요. 네, 그리고 영등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2040 영등포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계획이 1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1년도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보고 싶어서 구청을 아무리 검색해도 없길래 담당자 통화해 보니까 홈페이지 없다, 와서 봐라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영등포 종합발전 계획이 원본하고 부록 합쳐서 1000페이지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읽고 왔는데요. 그 영등포 종합발전 계획의 중요한 내용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대림 지역 대규모 종합 개발 추진을 언급하고요. 두 번째, 비정비구역 역세권을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딱 대림역 일대입니다. 세 번째, 대림동 근린생활권 내의 주거지역 등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재생 및 복합 개발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딱 대림 이동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번째, 30년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을 2040년도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합니다. 자, 노후주택 비율을 대폭 낮추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재개발해서 노후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짓겠다,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2040 영등포 종합발전 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 또 민주당 구청장 시절에 수립된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고 현재 영등포 구청장은 국힘이에요. 물론 결이 뭐 크게 바뀔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가열찬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지 구청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했지만 재미난 계획 읽고 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이 주변에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죠. 쥐밸리, 김규진 전문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희 부자병법과 함께하는 대림동 현장 답사 영상
함께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소액으로 미래 가치를 선점하려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림동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녀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바로 쥐밸리입니다. 여기 이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방금 저희가 함께 본 대림 이동 관심 블록과는 정말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대림 이동 관심 블록과 여기 이 쥐밸리가 이 불과 도림천 하나를 경계로 두고 바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대림 이동 현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10분 정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네, 여기는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죠. 1970년대에는 구로공단이 위치해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는 이렇게 멋진 첨단 지식산업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쥐밸리라고 부르는 곳은 이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식산업센터 중에 무려 43% 정도, 절반 정도가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해 있는 기업만 해도 13,000여 개가 넘고요. 고용 인원은 무려 15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산업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1년에 서울시 국가산업단지 계획안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는데요. 쥐밸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또 지원 사업을 집중해서 이곳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이 지역을 융복합 도심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것이죠. 자, 앞으로 한 차례 더 재도약을 앞두고 있는 쥐밸리, 이렇게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정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와, 이 주변에 전셋집 구하는 사람 정말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넷마블에서 최근에 신축한 G타워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G타워고요. 자, 이렇게 봐도 정말 뭐 으리으리합니다. 건물이 정말 높게 올라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직도 예전 그 구로공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신가요? 이렇게 둘러보면은 정말 판교나 마곡의 업무타운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용 인원만 따지고 보면 이 쥐밸리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쥐밸리는 판교나 마곡의 업무타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업무타운 주변 배후 주거 지역의 어떤 주거 환경이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는 것인데요. 판교나 마곡 업무타운 주변 아파트와 방금 전에 보신 대림 이동 관심 블록 주거 환경을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배후 주거 지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쥐밸리 배후 주거 지역 주택 공급 방안 연구라는 학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쥐밸리와 연계된 이 배후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쥐밸리가 앞으로도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을 하려면 이 노후화된 배후 주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문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쥐밸리와 인접한 노후화된 주거 지역들이 앞으로 변화해가는 모습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김규진이었고요. 저는 대표님에게 다시 토스하고 대림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대림이동 부동산 투어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서울 시내에서 가장 선입견이 강한 지역과 한판 승부를 펼친 기분인데요. 선입견을 깨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선입견이 생기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내일은 단순히 오늘의 반복일 거라는 그런 단정 때문일 텐데요. 과연 이 대림동도 그동안 그래왔죠. 항상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오늘 그 물음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계획들과 여러 호재들을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이 대림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영상 우리가 보더라도 좋은 영상 하나도 없고, 특히나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이 대림동을 분석한 그런 영상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지켜봤던 대림동은 충분히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만한, 이 선입견을 한 번 정도 드러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강남,
여의도 도심을 10분에서 20분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신안산선의 GTX-B, D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 그리고 2호선 지하와 또 도림천의 생태하천의 복원, 그 인근의 노후 주거지역, 사방은 지금 신통의 모아타운의 온갖 노후 주거지역들이 개발지로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이 대림 이동만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방치될 것이냐. 이 영상이 평가받는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버려진 이 지역을 우리가 관심을 한 번 정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 한번 임장 나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대림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선입견들과 여러 개발 호재를 봤는데요. 저는 느낌이 옵니다. 아, 대림동 일대가 아주 막강한 개발 압력이 걸리고 있구나. 대림 이동의 변화의 가능성과 명분은 충분하구나. 물론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여유로운 투자 접근이 필요한데요. 저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컨설팅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넓게 봐보세요. 광명, 쥐밸리, 대림동, 신길 뉴타운, 여의도와 용산. 대림동의 개발은 단순히 이 지역의 낡은 주거지역을 개선시키는 효과만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광명에서부터 여의도, 용산을 연계시키는 도시계획의 아주 중요한 미션을 띠고 있는 자리이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망 지역의 틈새 소액 매물을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선입견을 버리면 재개발 투자 끝판왕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 회사 엄청 좋아하잖아. 전화번호가 좋잖아. 8888에 8888에 빠. 끝.